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에 들어온 스페인 라리가 네덜란드 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2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무려 60명이 나오면서 역대급 정배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10개가 적중이 되면서 아쉽게 등수에는 들지 못했는데 그래도 24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브라이튼과 맨유의 경기 브라이튼의 승리가 적중이 되었고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독식픽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렸었는데 실제 멤버십 킹 등급 추가 조합픽에서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 무승부까지 적중에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무패 25회차에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하느라고 영상 업로드 시간이 늦어진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주말에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무자비 3폴더 30.8배당 적중픽 조합 내역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풋볼살롱은 연이어서 무자비 조합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11.4배 두 폴더 무자비 역시 적중이 됐고 9.8배 두 폴더 무자비 역시 적중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연속해서 고배당 무자비 적중픽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새롭게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프로토에서 무자비 3폴더로 재미를 꽤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38.7배당이 33회차에서 나왔었고 이어서 연속으로 44.1배당이라는 고배당 무자비 4폴더 조합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풋볼살롱이 실제로 구매를 하는 조합픽까지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 고배당 픽뿐만 아니라 정배 주력 픽까지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최대 강점으로는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픽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 이번 주말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해 주셨던 83.7배당이라는 굉장히 고배당 적중픽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참고 끝에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하실 때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은 이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폴과 독식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승무패 25회차 같은 경우에는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고 영상 업로드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부상 및 결장자와 동기부여적인 측면만 짚고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기아몬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면서 이 중원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전 왼쪽 풀백 호세 가야 선수와 주전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가 각각 징계와 부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큰 것이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44점이기 때문에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이 9위 오사수나와 승점이 2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를 추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이 58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3위 세비야,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추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두 팀을 모두 따라잡을 수 있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남은 리그 3경기를 모두 이겨놓고 세비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둘 중 한 팀이 미끄러져야지만 챔피언스리그 순위인 4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는 발렌시아보다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 베예린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부상 이탈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라리가 경기 기준으로 2무 2패 승리가 없는데 이 4경기 중 3경기가 무득점이기 때문에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산술적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 순위 경쟁이 가능한 베티스가 좀 더 커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이 코파델레이 구강컵 결승전이었는데 당시에 1대1 무승부 뒤에 승부차기 끝에 베티스가 승리를 거뒀었던 팽팽한 양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최상의 경기력이 아닌 상황에서 발렌시아의 라리가 1등 무자비 면모가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렌시아가 올 시즌 무승부가 14차례로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페키르 선수를 제외하면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홈 발렌시아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발렌시아의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 호세 가야와 파울리스타 선수가 결장이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 기아몬 선수까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상당히 커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가 제 아무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더라도 핵심 수비 자원이 대거 빠지는 발렌시아의 수비벽을 뚫어낼 정도의 퀄리티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발렌시아가 게데스, 솔레르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 혹은 발렌시아의 수비 결장에 따른 베티스의 클래스 있는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발휘되면서 베티스가 꾸역승까지 거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발렌시아의 최대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력인데 세트피스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베티스가 쇼패스를 선호하는 팀이지만 이 간헐적으로 시도하는 롱볼 공격이 상당히 위협적인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르달라스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상대의 롱볼의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베티스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그라나다와 빌바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가 직전 마요르카 원정에서 6대2 대승을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리그 3경기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34점으로 1부 리그 잔류권인 17위를 달리고 있고 18위 강등권 마요르카의 승점이 2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승점 획득이 필요한 그라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과 수비 쪽에서 결장 및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공격수 수아레즈 선수와 측면 자원인 푸에르타스 선수가 직전 마요르카전에서 부상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고 있는 페트로비치 선수 역시 징계로 빠지고 측면 수비수인 에스쿠데로와 이 네바 선수까지 결장이 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꽤나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라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베테랑 공격수 몰리나 선수가 마요르카전에서 2골 1개의 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었고 지난 빌바오전에서도 맞대결에서 1골 1도움으로 활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수아레즈가 나오지 못한다면 또다시 몰리나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빌바오와의 상대전 정면에서 3승 1무 2패로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홈에서만큼은 빌바오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는 그라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빌바오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그라나다이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52점으로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산술적으로는 6위 소시에다드와 5위 베티스를 추격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유럽 대항전 티켓이 걸려있는 순위를 노려볼 수 있는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리가에서 그라나다와 함께 13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9차례로 늘어나면서 원정 최다 무자비 팀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빌바오이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 중인 공격수 산세트 선수 외에는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는 빌바오의 우세가 그려지지만 최근 강등권 버프를 받고 있는 그라나다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라나다의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 결장자가 속출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에 3경기 1승 2무로 승점 5점을 챙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마요르카 원정에서는 모처럼 6골을 넣으면서 대승을 거뒀던 그라나다이고 다만 이번 빌바오전에서는 그라나다의 핵심 공격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아레즈 선수와 푸에르타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전으로 나섰던 수비형 미드필더 페트로비치 선수 역시 징계로 빠지는 것 또한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빌바오는 이렇다 할 주전급 자원의 이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바오 역시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유럽 대항전 티켓 순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나란히 무승부가 많은 무자비 면모와 특히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원정 경기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변 결과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라나다가 올 시즌 의외로 세트피스 득점이 굉장히 많은데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력이 원체 좋은 팀이고 오히려 세트피스 수비력이 안 좋은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까지 좋은 빌바오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근소하게 빌바오 쪽으로 기울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2대1 극장골 승리를 거두면서 5위 베티스와 승점 차이를 11점 차로 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그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남은 3경기를 모두 패하더라도 5위 베티스에게 추월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4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챔피언스 리그 행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외로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주전 골키퍼 테어 슈트겐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골문이 조금 헐거워진 약점이 있습니다. 베테랑 수비수 피케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부스케츠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특유의 중원 플레이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젊은 공격수 안수파티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베티스전에서 교체 투입이 되자마자 천금 같은 동점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최근에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바르셀로나라는 점에서 안수파티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구장인 깜뿌누에서 3연패, 충격적인 3연패를 당한 다음에 마요르카를 상대로 1승을 거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의외로 홈에서 경기력이 주춤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리그 3경기 남은 상황에서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9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는 오른쪽 풀백 우고마요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인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산티 미나라는 공격수가 성폭행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산티 미나 선수는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 아스파스라는 공격수가 직전 알라베스전에서 2골 1개의 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아스파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바르셀로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3경기에서 모두 패해도 최소 4위 이상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 역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양팀 모두 최대한 높은 순위로 마치기 위한 동기부여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부스케츠 선수가 징계로 빠지게 되는데 이 부스케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34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나왔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부스케츠 선수가 빠질 경우에는 최근에 페드리까지 부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 선수의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 더용 선수가 부스케츠가 없는 상황에서는 3선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더용 선수의 공격 본능, 공격적인 능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제약이 따르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주전 골키퍼 테어 슈테켄 선수가 직전 경기에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나서지 못한다면 골문이 다소 헐거워질 수 있는 약점까지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다소 떨어져 있는 점도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셀타비고의 경우에는 산티 미나가 성폭행 사건으로 출전이 불가능하지만 산티 미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었기 때문에 산티 미나의 결장은 그렇게까지 큰 전력 누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끈적한 상대 전적이 있었습니다. 2승 2무 2패로 굉장히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맞대결에서는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무승부 정도로 덜미를 잡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알라베스전에서 아스파스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모처럼 4대0 대승을 거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고 셀타비고가 올 시즌 특징인 것이 원정에서 실점이 굉장히 없습니다. 최소 실점 2위를 달릴 정도로 원정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이 셀타비고이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 경기에서 충격의 3연패를 당한 다음에 직전 마요르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가까스로 홈에서의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홈에서 들쑥날쑥한 경기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다면 셀타비고 사이드 하나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법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셀타비고를 보면은 프리미어리그로 치면은 브라이튼 같은 느낌이 항상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팀 킬러로 유명한데 셀타비고 역시 브라이튼처럼 라리가에서는 강팀을 상대로도 경기력이 밀리지 않는 굉장히 도깨비 면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괴롭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알라베스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 알라베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 6승 3무 7패로 원정에서의 1승 3무 14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홈 경기에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알라베스인데 리그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꼴찌로 쳐져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산술적으로는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17위 잔류권 그라나다와 승점이 6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남은 3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알라베스이고 따라서 홈 경기인 에스파뇰전에서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측면 수비수 나바로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에드가 멘데스라는 중원 자원 역시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의 전력 누수는 예고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핵심 자원들의 이탈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과의 상대전적 면에서는 1승 2무 3패로 열세이고 지난 9월달 에스파뇰 원정에서도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오사수나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40점을 쌓았습니다. 18위 강등권 마요르카와 승점이 8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풀백 페드로사 선수와 오른쪽 풀백 힐 선수가 나란히 빠지기 때문에 양쪽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 것이 에스파뇰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바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3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토마스 선수가 또다시 득점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원정 고자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알라베스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1승 5무 11패로 라리가 원정 성적이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원정에서 충분히 고전을 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와 특유의 홈발을 믿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파뇰의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한 상황에다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1승밖에 없는 원정고자 면모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경기 5경기 3승 1무 1패 확실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홈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라리가에서 제공권 1등 팀이라고 항상 소개를 드리는데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 19위로 쳐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양팀 모두 주포 공격수 호셀루, 라울 데 토마스라는 한방이 있는 자원들이 나란히 있지만 이 플레이메이커 면에서는 다르데르가 포진한 에스파뇰 쪽이 한 수 위이기 때문에 확실히 에스파뇰 쪽이 공격 짜임새가 더 낫다고 보여지지만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에스파뇰의 모레노 감독이 평소 기회를 받지 못했던 중국의 우레이 같은 공격수들을 선발로 기용하는 조금은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여유를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돌리는 여유를 보여준다면 홈발을 받을 만한 알라베스라고 보여집니다. 4번 경기는 알라베스의 강등 버프를 믿으면서 알라베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오사수나와 헤타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5무 상패로 상당히 무승부가 많았던 상성이 있고 최근 홈에서 헤타페와 2연속 무승부를 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왼쪽 풀백 마노 산치스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라리가에서 알라베스 다음으로 제공권이 좋은 팀이 오사수나이지만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사수나가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경기 5골, 1개의 도움을 올려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디미르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에스파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파뇰전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 바 있습니다. 후반에 대거 주전자원들을 투입을 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오사수나가 전혀 밀릴 것이 없는 헤타페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이 46점으로 9위를 달리고 있는데 산술적으로는 7위까지는 넘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9위 사수가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0위 발렌시아와 11위 셀타비고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남은 3경기에서 승점을 꾸준히 쌓아야지만 10위권 안 순위인 9위를 사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부여는 조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요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37점을 쌓았습니다. 현재 강등권 마요르카와 승점이 5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헤타페가 원정 경기에서 올 시즌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7무 9패로 상당히 무자비 면모가 있으면서 원정 고자 느낌도 살짝 나는 것이 헤타페이고,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11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 헤타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오사수나전에 임할 수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은 6골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세트피스 실점 같은 경우에는 6골로 적기 때문에 충분히 세트피스에서 경쟁력, 특히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사수나에 부디미르가 있다면 헤타페에는 투톱 에네스 위날과 마요랄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 않았다가 두 경기 무득점으로 나란히 득점이 없는 것이 헤타페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여러모로 단통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사수나가 일찌감치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그래도 9위 사수라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위 발렌시아와 11위 셀타비고의 추격을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등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았긴 했어도 18위 강등권 마요르카와 승점이 5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상황상 무승부로 1점, 승점 1점씩 나눠가는 시나리오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도 최근에 무승부가 많이 나왔다는 점도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요소라고 보여지고, 헤타페의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딱 한 번밖에 없지만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고, 오사수나 역시 적자는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비슷한 수준의 제공권, 비슷한 수준의 공수 밸런스, 최전방의 공격 해결사인 부디미르, NS 위날 등을 나란히 보유한 건 역시 상당히 팽팽한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0대0, 1대1 정도의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5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깜비르와 빌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비르 같은 경우에는 리그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35점으로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는 빌럼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깜비르이지만 리그 32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67실점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깜비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울드리키스 선수가 9경기 1골, 왼쪽 측면 자원인 칼론 선수가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깜비르이고, 그래도 측면에 요스텐이라는 선수가 9경기에서 2개의 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수 보에레라는 선수가 리그에서 6골을 넣어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에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가 직전 경기 부상에서 복귀가 됐습니다. 물론 경기를 소화를 하진 않았지만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보에레 선수가 만약에 출전이 된다면 깜비르가 그래도 마지막 홈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4-3-3, 4-1-4-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깜비르이고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습니다.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것이 깜비르이고, 이 제공권이 약하다 보니까 롱볼 수비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것도 깜비르의 수비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8골로 네덜란드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것이 깜비르이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왼쪽 풀백 반굴라 선수와 오른쪽 측면 삼비사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감비르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공격이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빌런 같은 경우에는 직전 헤라클레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대한 희망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리그 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현재 리그 17위로 쳐져 있는데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총 18개 팀이기 때문에 16위까지 강등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고 17위와 18위가 다이렉트로 2부 리그로 강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부 리그 잔류 순위인 15위 시타르와는 승점 3점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획득이 필요한 빌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혼캄프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최다 득점 측면 자원인 누넬리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혼캄프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깜비르가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빌럼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2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깜비르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4-2-3-1 포메이션과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빌럼이고 제공권이 약하기 때문에 롱볼 수비도 필연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분위기나 강등 버프를 고려를 하면 빌럼 사이드 역배 가능성도 충분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깜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깜비르 역시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유종의미 의미와 남은 2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10위까지는 넘볼 수 있다는 점도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깜비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공교롭게도 빌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2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깜비르에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깜비르의 주전 공격수 보에레 선수가 오랜만에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서게 된다면 보에레 선수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빌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측면 자원인 누넬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깜비르에게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깜비르가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팀 모두 무승부가 별로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무승부보다는 빠꾸 없는 승패가 갈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럼이 네덜란드 리그 원정 성적이 꼴찌팀이고 원정에서 무려 11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직전 승무패 24회차에서도 강등 버프를 받고 있는 원정 성적 꼴찌 에버튼이 레스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고 프로토 경기에서도 세리에 A 베네치아가 최근에 연패가 길었었는데 볼로냐를 홈에서 극장골로 꺾으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빌럼 역시 충분히 강등 버프를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부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시타르와 피테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상승세를 타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뜨벤테 원정에서도 깜짝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긴 시타르이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시타르에다가 승점 32점을 쌓으면서 잔류 순위인 15위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물론 17위 강등권 빌럼에게 승점이 3점밖에 앞서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역시 승점 획득이 절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테서와의 맞대결을 보시면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팽팽한 면이 있고 지난 9월 피테서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주전 왼쪽 풀백 콕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것이 시타르이고 주전 중앙 수비수 시오바스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하위권 팀 치고는 상당히 좋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강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 시타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시타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에이스 공격 자원인 플레밍 선수가 5경기에서 무려 5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플레밍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홈에서 승점 1점 무승부 정도는 캘 수 있는 시타르의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뽀백과 쓰리백을 혼용하는 팀이고 쇼패스보다는 롱볼 공격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측면 수비와 수비 뒷공간 스루패스에 약점이 있는 것이 수비적인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테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2승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헤이렌베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피테서의 특징이 올 시즌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습니다. 8승 3무 5패로 홈에서의 6승 2무 8패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상승하는 것이 피테서의 특징인데 최근에 에이스 윙백인 위텍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이 약화가 되어 있는 피테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펜다 선수가 그래도 7경기에서 4개의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펜다 선수가 최전방에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백 수비를 사용을 하고 윙백들의 측면 크로스 패턴이 강력한 피테서인데 오른쪽 윙백 다사 선수와 왼쪽 윙백 위텍 선수의 측면 공격이 주요 루트이지만 왼쪽 윙백 위텍 선수가 빠져있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텍 선수가 이번 경기 또다시 나서지 못한다면 피테서가 충분히 강점인 측면 공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6위를 달리고 있는 피테서인데 5위 알크마르와는 승점이 13점 차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추격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7위 위트레우트에게 승점 1점 차로 쫓기는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 동기부여가 순위 6위를 사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타르의 경우에는 최근에 강등 버프를 받으면서 5경기 3승 1무 1패의 상승세를 탔고 에이스 공격 자원인 플레밍 선수가 최근에 5경기에서 5골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테서의 경우에는 5위 추격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7위 위트레우트에게 승점 1점 차로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6위 사수라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테서가 올 시즌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은 팀이고 피테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3백 체제에서의 양쪽 윙백들의 공격력인데 반대로 시타르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테서의 공격이 특히 측면 공격이 먹혀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피테서의 핵심 왼쪽 윙백인 위텍 선수가 요즘에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또다시 위텍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피테서의 왼쪽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타르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상승하는 시타르가 최근에 상승세와 강등 버프, 에이스 공격자원 플레밍 선수의 활약까지 더해진다면 피테서를 상대로 충분히 승점 획득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나란히 올 시즌 무승부가 5번밖에 없어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양팀 최근 맞대결이 2연속 무승부가 나왔었던 만큼 3연속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폴더스가 없으신 분들은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